벡터 연산 요거 잠깐 보시면 벡터 연산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하고는 넘어갑시다. 평형 사변형법이 삼각형법이 있는데 어디서 배우니? 중학교 때 나오지. 평형 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힘 F1과 이 힘 F2를 두 개 더해봐라 라고 하면은 요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평형으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요 두 개 하나 또 하나 나머지를 평형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그러면 평형 사변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요 교점에서 새로운 교점으로 연결해 주면은 합벡터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각형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요거를 이동시켜서 그대로 놔둬가지고 교점에서 교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개만 이동시킵니다. 어떤 거 이동시켜볼까? 요거 이동시켜볼까? 요렇게 둘 중에 한 개만 평행 이동시켜놓고 이 새끼는 없애버려요. 여기는 남겨두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죠.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죠. 끝점.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벡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이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도상의 편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평행 사변형 만드는 게 더 쉽나 봐요. 그리고 이 각도를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평형 사변형은 서로 마주보는 각도가 같거든요. 각에. 그죠? 중학교 책에 나왔죠. 하기야 여러분들 중학교 안 나와서 아직 모를 겁니다. 중졸 아니잖아. 벡터의 분해 요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물리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물리학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에펙 그 저기 이 합성을 하면은 답은 한 개뿐인데 분해를 하는 건요. 이 벡터의 분해는요. 여기 적지 말고 이 벡터의 분해는 원래 답이 여러 개입니다. 무수히 많아요. 분해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라지 F를 분해를 하면은 반드시 요거와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분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직 분해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이 수직 분해는 답이 한 개입니다. 수직 분해는 답이 하나예요. 수직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를 분해를 하는데 그 분해한 답이 요놈하고 요놈이잖아. 그것이 반드시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걸 수직 분해라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x축 성분 힘을 fx, y축 성분 힘을 fy라고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은 뭘 배우지? 삼각함수를 배우지. 자, 그 이 삼각형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뭘 세우느냐면은 사인 세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사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긴 것분의 가장 짧은 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가장 긴 것분의 가장 짧은 거 여기 사인이에요. 그러면은 요 크기는 F고요. 요 크기는 요 크기랑 같지? 근데 요 크기는 FY잖아. 그러니까 F분의 FY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가장 긴 것분의 두 번째로 긴 거죠. 가장 긴 것분의 두 번째로 긴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니? 크기는 F고요. 요 크기는 그대로 FX잖아.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라지 F를 분해해서 생기는 수직 분해할 때 생기는 fx와 fy가 궁금한데 이 식에 의하면 fy는 f 사인 세타고요. 이 식에 의하면은 x 성분 힘인 fx는 f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익숙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 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인을 돌려야 되니까 F 사인 세타.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 코사인을 돌려야 되니까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삼각함수 표를 이렇게 값의 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수학에서 중요한 거고요. 물리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수학 선생을 만나셨다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 Y축은 변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각도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무슨 그래프? 파동 그래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 그래프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위상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면 위상차가 딱 얼마 9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럼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180도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180도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요 90도가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90도가 되는 지점입니다. 물리에서는 코사인 값과 사인 값 최대값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최대값이고 요 값이 1이에요.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사인은 최대값이 나오는 건 사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각도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인 값들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사인 0도가 0이고요. 사인 90도가 1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증가를 하니까, 그지?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증가를 하니까 요거보다 요쪽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 요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증가폭보다. 그죠? 이게 증가폭이 더 크다고. 이쪽에서 이쪽 가는 게 증가폭이 더 크다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코사인 그래프는 오히려 코사인 0도가 1이고요. 코사인 90도가 마이너스 1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제로입니다. 제로. 따라서 0도에서 90도로 가면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감소를 하니까 처음에는 감소폭이 작지만 가면 갈수록 감소폭이 커집니다. 그죠? 탄젠트는 물리학 1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물리학 2에서 탄젠트가 나옵니다. 탄젠트가 보기보다 힘듭니다. 이게 사인 코사인 잘하는 사람도 물리학 하면 막 헷갈려, 물리투가 하면 헷갈려 이럽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뭘까요? fy는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fx는 f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디다 이용해 먹느냐?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고3용 교재입니다. 이게 고3용 교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빗면입니다. 이 빗면에 마찰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물리학 1에는 마찰이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마찰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찰이 있다면 여기 올려놓으면 마찰력 때문에 버티고 있겠지만은 그냥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물체가 운동을 하지. 중학교 때 배웠지. 물체가 움직이면 힘이 작용한 거잖아. 그잖아. 왜? 힘의 정의가 뭐니?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물체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동시에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우주에서는 뭐밖에 없다. 힘밖에 없다.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명히 요 힘이 작용했을 겁니다. 이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요 짧은 이 힘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준 힘이니? 아닙니다. 내가 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당겼니? 밑에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려오는 힘, 요 힘은 어떻게 생겼냐? 오로지 얘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힘은 마찰력까지 무시를 해놨으니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 지구가 당기고 있었을 뿐이야. 지구가 당기고 있었을 뿐이야. 단지 빗면이라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올 뿐이야. 따라서 실존하는 힘은 mg 요거 하나 뿐입니다. 이 힘을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분해를 시켜야 돼요? 수직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 요 각도가 뭐죠? 수평면이죠. 요걸 수평면. 여기 수평면. 수평면의 정의가 뭐냐면은 중력이 이렇게 계속 중력 방향이 직선 연장선상을 끊어오면은 요게 수직이 되는 점들을 전부 모아놓은 게 수평선이고 그것이 면이 된 게 수평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수직 많이 생기네. 여기도 수직이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 요것도 수직이에요. 이 직각삼각형이라 요것도 수직이에요. 따라서 요게 세타면 닮을 꼴로 해서 요것도 세타고 요것도 세타로 들어가죠. 아, 중학교 2학년 때 도형 배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긴 게 요거지. 요 힘만 알 수 있습니다. mg라는 거. 그러면 요게 뭐냐고. 요거 구하려면은 이 세타를 가지고 요거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요거는 가장 짧은 게 아니라 가장 짧은 게 아니지. 그럼 사인을 이용해야 돼. 그럼 사인 세타를 가만히 구해봐. 사인 세타는 가장 긴 것뿐에 코사인 세타도 가장 긴 것뿐에 사인 세타도 가장 긴 것뿐에 나는 그렇게 하거든. 안 그러면 도형이 막 섞여 있으면은 삼각형을 떼다가 다시 그려야 돼. 안 그러면 헷갈리지 못해. 가장 긴 것뿐에 사인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냐? mg. 이건 뭐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볼까? fy라고 그래볼게. fxx나 fy냐 이거는 선생님이 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뭐 fx라 해도 되고 fy라고 해도 되고 fz라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따라서 나와버리네 답이. 요 fy는 mg 사인 세타입니다. 맞냐 틀리냐? 아이 사인 세타가 아니구만. 코사인 세타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가장 긴 것뿐에 가장 짧은 게 아닌 거지. 그럼 코사인이지. 사인이 가장 짧은 게 들어가는 거. 큰일 날 뻔했네. mg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fx라고 하고요. fx를 해보면은 이 fx는 어우 쉣 얍 이 fx는 mg 사인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했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f는 애매했잖아. 이거 한번 봐라. f는 f라고 하지 말고 그냥 힘이라고 할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형태로 표현이 된다며. 그 힘이 이 fx야. 선생님 왜 자꾸 fx를 가면 fy는 뭐 안 쳐줍니까? 이 새끼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 힘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고 사실상 이 새끼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영향 주는 건 fx잖아. 그래서 fx만 보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네요. 따라서 이때 내려오는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물체가 내려올 때 보이게 되는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참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봐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g 값이 변하나? 안 변하지.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세타 값이 변하나? 안 변하지. 이거 통째로 뭐지?
불변이잖아. 따라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마찰이 없을 때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네. 가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 이걸 뭐라 그러지? 등가속도 운동.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새끼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데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마찰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찰 적용은 거의 다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생님이 왜 가르쳐 줍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지? 이제 물리학 1을 한 번이나 정도 해봤으니까 야, 이 마찰력이 뭐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지.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거나 물체가 운동할 때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다. 예, 맞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마찰력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마찰력은요,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마찰력은 뭐랑 비례를 하느냐면은 그 물체가 받는 수직 강력이랑 비례합니다. 수직 강력요. 주로 이렇게 NT에서 따와가지고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항력이 아니라 수직 항력입니다. 수직 항력은 접촉면에서 수직으로 받는 항력을 말합니다. 접촉면에서 수직으로 받는 항력을 말합니다. 어떤 마찰력이냐면은 운동 마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지 마찰력은요, 이 그러므로를 없애버려요. 이 정지 마찰력은요,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로지 정지 마찰력은 뭐랑 같으냐면 무조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해주는 외력의 힘하고 같습니다. 왜? 외력을 5N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 힘의 평형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값이 정지 마찰력의 가장 최대값이 뭐냐면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X축이 뭐냐면은 외력입니다. 뉴턴으로 들어가죠. Y축이 마찰력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쫙 가다가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물체가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요거는요 운동 마찰력입니다. 이런 띠벌. 운동 마찰력은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합니다. 외력을 얼마나 준지 관계없이. 여기서 만약 3N을 줬다면요 정지 마찰력은요 분명히 3N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 여기 운동 마찰력이고 여기 운동 마찰력이고 선생님이 이 운동 마찰력 쉣. 선생님이 이 운동 마찰력과 최대 정진 마찰력이 요거를 따라갑니다. 정진 마찰력은 여기만 따라가고요. 요 최대값이 최대 정진 마찰력으로 해서 요놈이 요 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최대 정진 마찰력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놔둬버리고 그냥 운동 마찰력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운동 마찰력이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그럼 여기서 수직 항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찰이 없긴 하지만 수직 항력을 찾아볼게요. 얘는 이 방향이 수직 항력이 아닙니다. 자, 만일 여기에 이런 요 힘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mg라고 적어 놓는다면 무슨 힘일까요? 다시 말해서 요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같잖아. 이건 그리지 마라. 요 크기하고 요 크기 같잖아. 이 무슨 힘일까? 요거는 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지. 이거는 이 힘은 벡터고 벡터는 평행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으로 볼 수가 있겠네. 작용 반작용이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지 마라 그래서 안 그랬고, 그럼 여기서는 수직 항력이 뭐냐? 접촉면에서 이게 접촉면이지. 수직으로 받는 접촉면에 수직으로 받는 힘은 이거잖아. 요 힘이네, 요 힘. 요렇게 수직으로 받는. 요거는 방향만 반다이지 힘의 크기는 FI하고 같지. 이게 수직 항력이고 N이고 요게 mg 코사인 세타네. 여기서는 수직 항력이고 여기 mg 코사인 세타네.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요 FI랑. 그건 그렇다 치고 요 가속도 값을, 여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 요 가속도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g 값이 커지냐? 아니지. g 값은 같은 지구상에서 요 실험한다고 해서 뭐 요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g 값이 달라질까? g 값은 거의 상수라면은 세타 값을 조절해야겠지. 다시 말해서 세타가 커져야 a 값이 커져요. 세타가 작아져야 a 값이 작아지고요. 왜냐하면 앞에 사인 그래프를 그렸지. 사인 그래프는 90도. 만일 이게 90도로 선다고 해볼게요.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가르쳐 줘 말아야지 진짜. 요 세타가 90도일 때라고 해보자고. if 세타가 90이라면 그러면 여기 사인 90도가 들어가잖아. 사인 90도 값은 얼마니?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가 되지? G가 되지. 근데 여기서 마찰이 없다며. 마찰이 없다는 거는 저항이 없다는 거지. 무슨 운동이니? 자유낙하 운동이네. 그래 안 그래?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물체가 보이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기 수직으로 서 있어.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야. 같은 높이에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 같은 높이에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어. 요거 10km, 이건 5km짜리라고 해볼게.
그런데 여기 딱 일치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로 같아. 그런데 요 물체가 보이는 가속도가 g고요. 요 물체가 보이는 가속도도 g입니다요. 그리고 요 물체가 측면에 떨어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s로 같고요. 그러면 이건 등가속도 운동 맞지? 등가속도 운동에 보면은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다음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AS 요런 식이 있었잖아. 기억나나? 기억날 리가 없지. 적어놔. V는 V0 플러스 AT. V0가 뭐니? 초기 속도를 말하는 거야. 처음 속도. 자유낙하는 전부 V0가 전부 뭐가 되니? 제로잖아. 그리고 A가 전부 가속도 G로 되고 S는 V0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제로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제로로 가버리는 거야. 제로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가 5kg이든 10kg이든 무슨 관계가 있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속도가 같으면 이 시간 t는 같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동시에 떨어진다고.